그 데이터가 사실 이 표준화 로드맵을 짜라 이러면 이 범위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시겠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보시면 아마 저런 거를 이제 로드맵이라고 발표를 했냐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정된 자원 내에서 한정된 범위에서 이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서 어쨌든 최선의 결과는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표준화 로드맵은 개요, 국내 현황, 그리고 대상 기술 선정, 로드맵 이렇게 발표를 드릴 텐데 앞선 발표들과 구성은 비슷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먼저 개요 먼저 말씀드리면 표준화 전략 기본 계획을 갱신해야 할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TT에서 이 표준 데이터 쪽 그리고 이제 통신 이런 쪽에 그 표준을 로드맵을 계속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이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으시고 또 한 가지 AI 데이터 이 두 개의 카테고리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이 이제 새로 떨어져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할까 가장 큰 저희 분과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TT에서도 지침을 주셨죠. 고민을 이제 그동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수명 주기에 한번 맞춰서 표준을 나열해보고 빠진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당연한 수순이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정의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TTA 용어 사전에 보면은 통신과 해석 처리 등 데이터의 행해지는 관련 기술 및 기술과 관련된 표준을 대상 범위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를 보고 할 게 꽤 많구나.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까라는 이 난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은 사실 이동통신 분야에 따로 이제 분과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제 범위에서 제외를 하고요. 해석 처리 이쪽에 좀 중점을 두면 되겠구나라고 보았고요. 추진 방법은 다른 분과에서 이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순서를 거쳤습니다. 나름 체계적인 순서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TT에서 그간 해오신 노하우가 집적된 좋은 추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분류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치 사슬이 나오긴 하는데 이 데이터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표준 관련된 기술들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범정부 EA도 봤고요. 거기 이제 데이터 분류도 있고 또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이런 최근에 요즘 유행하는 데이터 거래소 거기에 분류 체계들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매우 좀 목적별로 좀 다른 분류 체계를 쓰고 있고 또 거래소별로 그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참고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TT에서 갖고 계신 이 데이터 수집, 축적, 가공, 공유, 유통, 데이터 활용 그리고 데이터 관리 이 체계를 따랐죠. 예. 이거를 따르는 데에는 이거는 이제 국가 전략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체계를 따르는데 크게 반대 의견들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 단계별로 수집, 저장, 가공, 처리, 유통, 거래, 활용, 서비스, 또 관리 거버넌스별로 요소 기술들을 이렇게 쭉 뽑았습니다. 이 요소 기술을 쭉 뽑는 과정이 매우 의원님들 간에 저희 분과 의원님들 간에 논란이 굉장히 좀 많았어서 요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논쟁이 많았던 만큼 좀 정교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좀 위안을 삼아보고 또 사실 이 표준의 이제 분류별로 있는 이 요소 기술들이 처음 나온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 분석에서 이러한 것들이 요즘의 트렌드로 좀 더 부각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국제 표준이나 뭐 특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강조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요소 기술로 좀 부각을 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데이터 분야 개념도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뭐 요소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표준 기술 분류라고 맨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데 개념정의, 요구사항, 활용 예시, 참조 모형 등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표준들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표준별 요소 기술들이 도출되는 그 근거들을 이제 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책 동향인데 정책 동향, 시장 동향, 특효 동향 이렇게 나눠지는데 정책 동향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본법, 디지털 혁신 기술 확보 전략 이런 것들이 쭉 발표가 되면서 정부가 보고 있는 어떤 그 동향들이 이제 쭉 도출이 됐죠. 그래서 특히 데이터 기본법 또 뭐 산업자원부의 디지털 혁신법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의 데이터 수집 축적 이런 것보다는 유통, 거래, 뭐 활용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소 기술 키워드로 들어갔고요. 또 해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GDPR뿐만 아니라 뭐 거래 데이터 시장법 이런 것들도 이제 키워드로 작용을 했습니다. 시장 동향은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허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트라는 DB를 이제 분석을 TT에서 해주셔가지고 한미 일중 EU에서 출원된 유효 특허들 키워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니까 IBM에서 데이터 저장, 처리, 분석, 활용 등 다양한 분야 특허를 최다 출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MS, SAP 이런 데도 출원 데이터 이제 아까 보신 가치 사슬별 데이터 출원들이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보신 그 요소 기술들 이제 키워드가 많이 도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하고 표준 현황도 이제 저희가 살펴봤죠. 국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좀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것들을 국내에서는 벤치마킹하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이나 통신 이런 분야도 이런 표준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해외 이제 미국이나 이런 EU에 비하면 조금 기술력이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국외 같은 경우는 뭐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실시간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플랫폼사들 중심으로 많이 발전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엣지 분석 기술, 또 고속 메모리 기반 솔루션 뭐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표준 기구들의 추진 현황을 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국가 표준, 또 단체 표준, 그리고 포럼 표준 이렇게 좀 살펴봤고 거기에서 현재 진행 중이고 새로 아이템들로 올라온 것들을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내용들을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대략 이런 작업들을 해왔다. 그래도 꽤 많은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표준도 이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의 동향도 살펴봤고요. 네, 오픈 소스 역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집, 레이크, 뭐 관리, 분석, 학습 이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 관련 오픈 소스들을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파트가 핵심 발표 내용이 될 텐데 이 기술 선정한 과정을 이제 좀 말씀드리면 설문조사를 거쳤고요. 그리고 기준은 기술 성숙도, 10점 척도, 그리고 TRL 단계별로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냈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인공지능 데이터 신뢰성이 이제 가치사슬 가공 처리 분야의 대표적인 이제 표준화 대상 기술이고요. 유통 거래 분야는 데이터 가치 산정 프레임워크하고 측정 지표,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참조 구조 이런 것들이 아까 보신 이제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해외 동향, 뭐 이런 특화 분석 이런 것들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활용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제 이 제조 분야의 기업 간 업무 데이터 교환 및 통합, 또 스마트 시티 데이터 페더레이션, 시설 원예 데이터 신뢰성 제공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활용해서 계속해서 환자 유래 데이터의 수집 활용을 위한 참조 모델과 요구사항 및 데이터 관리 원칙,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 가이드, 그리고 데이터 품질 인증 프레임워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그 검토, 아까 이제 그 저희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로우, 미들, 하이 이렇게 단계를 나눠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냈고요. 요걸로 이제 로드맵을 짰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사실 이제 보시기에 뭐 약간 껴맞춘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제 수집, 저장 이쪽에 많이 데이터 표준이 몰려 있었거든요. 메타데이터 표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거 말고 변환이나 융합, 분석, 또 활용, 거래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네, 라는 게 어떤 목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목표별로 이렇게 추진 전략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그 설명드린 그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었던 10가지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기술별 전략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메타데이터, 마이데이터 쪽의 전략들인데요. 이 전략에는 표준화 대상 기술 개요하고 개념도, 필요성, 그리고 추진 전략,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발표에서 보셨습니다만 인공지능 이게 로드맵이기 때문에 2027년까지의 기술과 표준을 어떻게 쭉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그 10가지 기술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10가지 요소 기술들이 나온 게 제 발표의 핵심이고요. 이런 기술들을 2027년까지 표준화를 해 나가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주요 트렌드는 그 데이터 가치 사슬에서 수집 저장 이쪽에서 유통 활용 이런 쪽, 거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